다음 아이템 저희가 다룰 거는 야당부터 먼저 가보시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다뤄보겠습니다.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 중대 범죄인데 그런 걸 이화영 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겁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그런 사람입니까? 안부수 딸에 대해서 뭐 집을 얻어주는 이런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왜 우리 언론들은 다 침묵합니까?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 상당히 파장이 컸습니다. 먼저 어떤 분께 드릴까요? 김철현 교수님, 저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게 기존에 있는 다른 사건하고 좀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아니면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핵심 증인들이 다 유명을 달리했거나 혹은 그 자신의 측근이 정진상 또는 김용 또는 김만배 전 회장 같은 분들이 다 입을 굳게 모르쇠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좀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보좌했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자신이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과 관련된 사실을 보고했다고 했다 그 진술을 번복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볼 때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진술 여하에 따라 가지고 이 사건이 굉장히 사법적인 리스크로 크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진술을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이걸 지금 막아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첫째는 이거는 검찰에서 소설 쓴 거다, 네. 짜집기다, 그리고 네. 조작 수사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작 프레임을 하나 만드는 거고요. 그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조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을 탄핵해야 되고 그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법관도 탄핵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볼 때는 지금 언론에서도 굉장히 편파적이다. 예. 결국 검찰에서 굉장히 편파적인 그런 사실만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본인이 조작 프레임과 함께 어떤 언론의 편파성에 대한 두 가지로 이번 예. 이 대북 송금 사태에 대해서 본인 어떤 사법 리스크를 좀 예. 버텨나가려고 하는 게 그 아닌가. 언론 편파성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보면은 어떤 언론에서 어떤 언론에서 어떤 조작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보면 안부수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지금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 안부수의 판결에서는 전혀 다른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네. 검찰에서 범죄 사실을 기소한 사실하고 판결문 내용이 틀리고요. 네. 두 번째는 그 김성태 그 이 상봉을 회장이 주가 조작했다고 하는 그런 국정원소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가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방북을 위한 비용을 썼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예. 있거든요. 그리고 예.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이 성립을 하려면 김성태가 그 적어도 100억 원 정도를 투입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주가 부양에 따른 주식 매매라든가 이런 예. 구체적인 정황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사실과 부합하지 못하다. 두 예. 번째는 지금 언론에서 보면 지금 언론 전체를 지금 싸잡아서 지금 애완견이라고 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한겨레라든가 어떤 진보 언론 네. 이쪽에서도 똑같은 보수 언론하고 똑같은 입장의 네네. 어떤 내용을 보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진보 언론에서 볼 때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굉장히 편파적이고 왜곡된다는 예.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다른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김지호 부대변인께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 계시니까 지금 방금 이제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의 애완견이다 그러면서 언론 지형이 지금 너무 기울어져 있다. 네. 왜곡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 네. 언급을 한 이 안부수, 이른바 안부수 판결문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적을 한 것이 아니냐 네네. 이 지적을 이제 교수님이 해주셨거든요. 제가 오늘 또 언론 보도에 그런 보도가 나왔길래 제가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네. 그럼 판결문 3, 4쪽에 대북 사업의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건뿐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 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방용철 이게 다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적혀 있는 거죠? 판결문에는 예. 쌍방울 그룹이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쌍방울 그룹 김성태가 마련한 자금을 환치기 방식이나 현금 소지 중국 출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반출했다. 판결문에 써져 있는 내용 제가 적어드린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도 뭐 적혀 있지가 않다 이렇게 언론에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2018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경기도 도지사 비서관을 3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이 경기도는 대북 사업, 남북 경협 사업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탈북 단체들이 자주 막 이렇게 풍선에다 뭘 갖다 보내면 북한 군들이 뭐 원점 타격을 하겠다. 네. 막 수시로 막 이렇게 안보 위협이 있으면 경기 북부 지역에 어떤 경제가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역대 손학규, 김문수 지사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했고 심지어 방북까지 다 하셨어요. 예. 아니 이런 정상적인 경기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갑자기 쌍방울 보지도 못한 쌍방울을 갖다 붙여가지고 예, 예. 쌍방울이 돈 지급한 거 왜 경기도에 연결지는지 저희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대변인께서 언급해주신 판결문은 그 안부수 회장의 네, 네, 작년 네. 1심 판결문 적혀 그 있습니다. 3페이지, 삼사 쪽에. 4페이지. 예. 혹시 그 부분에 이제 쌍방울의 대북 송금 동기에 대한 부분도 법원이 혹시 판결문에 담았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하면서 적혀 있어요. 네. 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예. 적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적혀 있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예. 이제 그 대북 송금 동기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핵심 쟁점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이 이제 판결문에 담겼냐 아니면 그 부분은 담기지 않았냐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 아니 부분이지 적혀 않겠습니까? 있는데 예. 어떤 어떻게 기술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이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쌍방울 그룹 김성태가 마련한 자금을 환치기 방식이나 현금 소지 중국 출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반출했다. 예. 이렇게 분명히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예. 판결문에 기재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 문제가 없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최 변호사님. 네, 반만 맞고 반은 틀리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안부수 판결문 얘기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국정원 문건 내용이 그런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이화영 판결에는 그것이 없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공수장에 있어서 공수장에 기재된 내용이 판결문에 쓰이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아까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정원 문건에 분명히 그와 같은 목적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 경기도의 어떤 그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대납적 성격이 있다는 것이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것만 빼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것도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보수 패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만 뒤에 그 내용이 들어있고 더불어서 이번 이화영의 1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때와 지금의 사정 변경이 뭐냐면은 그 안부수 판결이 있었을 때는 우리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대한민국에 없어가지고 불러서 조사를 못했다는 거 예. 아니에요. 그 이에 본인이 제 발로 걸어와서 조사를 하면서 그때 내가 왜 예. 돈을 보내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예. 하고 있었고 더불어서 국정원 어떤 문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법원이 충분히 심리를 해본 결과 그와 같은 얘기를 했던 사람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쌍방울이 어떻게 보면 대북 송금을 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예. 이 이재명 그 당시 이제 그 경기지사가 북한에 갔다 오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대통령이 되면은 예. 어때요? 우리 대통령 만들자 동영상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더 큰 이익에 예. 목숨이 있었던 것이고 더불어 판결문이 지시하고 있는 것은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은 주가 부양에 따르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 무슨 주식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2019년 7월 달에 500만 불인가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북한 자원과 개발되는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언론 보도조차 없었는데 그게 무슨 주가 조작이냐는 내용이 이화영 1심 판결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김주호 부대님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무슨 쌍방울하고 관련이 없어요. 쌍방울이 사실은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업에 도전을 했는데 탈락했고요. 그리고 뭐 전기 오토바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경기도하고 아무런 뭐 이렇게 협력 사업이 된 게 없어요. 돈을 북한에 100억을 줄 때 사실 왜 줬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 대북협력사업이랑 쌍방울 대북협력사업 엄연히 다른 것인데 검찰에서 처음에 이걸로 수사한 게 아니고 쌍방울이 경기도 도지사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20억 가량 대납했다. 이러면서 예.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더니 그거는 전혀 없어지고 네. 이제 쌍방울이 한 대북 사업이 경기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예. 사실은 북한에 돈을 줬는데 북한이 제3자 뇌물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을 압수수색할 수 없고 북한의 증인을 부를 수 없으니까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기소한 게 아닌가 저희는 의심하고 있고요. 제가 정말 3년 동안 근무하면서 100억을 저희를 위해서 쓸 사람이 같으면 저희랑 무슨 협약을 맺든지 예. 사진을 찍든지 교류가 많아야 되잖아요. 예. 경기도청에서 쌍방울 인사를 본 적이 없어요. 자, 아까 우리 김지호 부대님께서 경기도에 근무하셨던 게 네. 연도가 몇 년도라고 하셨죠? 18년 18년, 7월부터 19년. 21년 1월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에 네. 걸쳐 있는 그 기간에 이제 근무를 하셨기 네, 때문에 네. 누구보다 이제 당시 상황은 아마 그 내부 네, 상황을 네. 잘 아실 건데 네. 전혀 쌍방울은 지금 관련이 없는 경기도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예.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는 나와 쌍방울의 인연은 속옷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1심 판결에 있어가지고 김성태 회장이 2019년 1월 달에 심양에 가가지고 같이 이화영과 북한 측 인사들과 얘기를 하고 할 때 실제로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안부수 회장을 비롯한 다른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인정을 했고 그 이후에 2019년 9월 10월이었습니까? 한국이 아닌 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그런 그 행동을 할 때도 전화를 하고 저도 지사님 그 김성태 씨가 저도 지사님 같이 방북합니다라고 했던 통화했던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1차, 2차 아태 회의 하고 할 때 주관 부서가 지금 얘기하셨던 경기도였고 그 경기도 행사를 하는데 후원했던 기업이 바로 쌍방울이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변호사님, 자 전화를 정치인이 누가 바꿔준 전화를 2번 했다고 해서 100억을 유엔 제재가 있는 100억을 북한에 준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 아니 부분에 그럼 전화만 하면은 그냥 이게 사실 사업가가 10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아무런 영수증도 없이 그냥 그렇게 100억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아니 심지어 쌍방울은 북한한테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럼 저희한테 종이 쪼가리라도 하나 받아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이른바 화이트 칼라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인 것이죠. 화이트 칼라 범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능범을 하면서 증거를 남깁니까? 예. 절대 남기지가 않죠. 우리가 그 유동기 씨나 어떤 그 이재명 대표와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진상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유동기 씨가 들은 증언에 따르면은 우리가 팔과 다리는 몸통은 죽는다 하더라도 머리는 보호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그 실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네. 정진상을 통해서 한 단계를 거쳐서 어떤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의 선을 끊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치 대북 사업에 있어서는 이화영이 이 그 정진상과 비슷한 일을 했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번 1심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1심 법원에서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마치 그것이 검찰이 주는 것을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말을 검찰은 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1심 법원을 했는 판사를 향해서 비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금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1심 법원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런 맥락이 아닌가요? 이 이슈 아마 하루 종일 토론해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 만큼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뜨겁습니다. 여야 정치인들 어떤 발언했는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검찰 애완견 발언은 국회 제1당 대표의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그건입니다.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제3자 뇌물 혐의까지 기소되어 대북 송금 재판까지 추가되니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은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감정이 격해지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듯합니다. 회의실에 검찰의 애완견 계십니까? 그리고 기레기 분들 참석하셨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인 김용원 씨도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기레기, 인권 시민단체를 인권 장사치라고 부릅니다. 야당의 기레기 표현에 국민의힘은 발끈해서 비난하지만 정작 대통령이 추천한 인권위원이 뱉은 기레기 표현엔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먼 산 바라보며 입을 닫고 있습니다. 내 기레기는 로맨스요, 남 기레기는 불륜 취급하는 웃지 못할 촌극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애완견 발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당대표를 후한무치하게 기소한 데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않고 그냥 받아쓰기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언론학에서 널리 공인되고 있는 와치독, 랩독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용어를 인용해서 항변을 한 것이다. 자, 이 애완견이라고 하는 이 표현 상당히 이제 거칠고 파장을 일으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슈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본질적인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이제 언론관, 지금 본인을 둘러싼 정치 언론 지형 이게 얼마나 지금 기울어져 있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본인과 관련한 기사들이 왜곡 혹은 조작되어서 나가고 있는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예. 상당히 지금 격앙된 입장인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말도 안 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이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게 검찰의 엄청난 조작 사건인데 네. 이것을 사법부가 사실상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언론 또한 그 판결 또는 기소와 판결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노출된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좀 전에 충분히 거론됐던 이를테면 동일한 법원에서 동일한 판단이 나온 게 아니라 다른 판단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국정원에서의 어떤 정보 문건 이 재판에서 증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재판 과정에서 그것이 무시된 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균형 있는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의해서 어떻게 기소되고 재판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균형 있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를테면 검찰이 불러준 대로 쓴다든지 검찰이 불러준 프레임대로 흘러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죠. 자, 그런데 이 자체를 놓고 대표 입장에서 전 언론을 상대로 해서 이걸 검찰의 애완견이다라고 규정한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부적절하다든지 또는 너무 과한 발언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문제 제기했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얼마든지 우리가 정치권이라든지 언론계에서도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짚어보죠. 동일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온 부분, 이게 이제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 내용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 내용, 이게 모순된다. 이제 그 말씀과 지적이실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부수 아태 평화교류협회장인가요? 이 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북 송금을 쌍방울의 주가 부양용이다라고 판결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환기시켜 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쌍방울의 대북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정원의 정보 문건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제기됐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재판 과정에서 이걸 채택하지 않았던 점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왜 사법부 검찰 과정에서 기소가 됐고 또 사법부는 이것을 명백하게 하나의 어떤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문제점은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봐야겠죠. 질문을 드린 이유는 법조계에서는 그 두 개의 판결이 모순된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양립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최 변호사님.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이화영의 1심 291쪽짜리 판결문을 반드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기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판결문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팩트 확인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 측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중요한 기관인 국정원의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씀이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이화영 판결의 1심 판결에는 두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와 같은 내용이 있지만 그와 같은 것을 제보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에서 확인을 해봤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쌍방울이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했다는 것의 말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을 첫 번째 판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판결 그 보고서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후 맥락을 봤을 때 그 국정원 보고서 상에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북 송금을 네. 도와줬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히려 유죄 증거로 인정됐다는 점 더불어서 그 이화영 측에서 그와 같은 항변 한마디로 쌍방울이 어떤 주가 조작을 했었다라는 주장을 하니까 예. 검찰은 어떻게 했냐면 그 주장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내용 한마디로 쌍방울의 자회사인 나노스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금감원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감원이 조사한 다음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그 나노스의 어떤 그 주가 조작은 2018년 4월 달에 있었었는데 네. 실제 지금 그 대북 사업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8년 9월 이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갔다 온 이후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결국 나노스와 관련되는 쌍방울의 어떻게 보면 주가 부양 사건과 이 사건은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 내용이 이 판결 너무나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제발 좀 읽고 나와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이 4개가 돼서요. 다른 이야기 하나만 짧게 짚어보죠. 위증교사 혐의 관련한 재판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 쪽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위증교사 혐의 증거가 확보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보고 돌아오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거 경기지사 시절에 위증을 교사하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관련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위증교사를 직접 하는 그 내용이 담긴 녹취를 오늘 공개할 예정입니다.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당시 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타겟이었던 걸로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고요. 김모 씨는 기억이 자, 박정훈 의원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뭐 파일을 방송에서 틀지는 않겠습니다만 내용은 방금 그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매우 정치적 배경이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점, 뭐 이런 걸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 교수님, 네. 뭐 결정적인 위증교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일단 그 내용은 보면 그 전에 벌써 이 언론을 통해서 한번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박정훈 의원은 오늘 그 구체적인 어떤 음성이 담긴 녹취 예. 파일을 공개하게 된 것 같고요. 일단 그 내용을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김모 씨, 그러니까 김병랑 전 성남시장 수행 비서에게 그때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던 사건인 걸로 기억이 되지 않느냐. 한 예. 나름대로의 어떤 뭐 이 나름대로 그 답변을 유도한다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예. 또 거기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기억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예. 조금 위증을 교사하는 듯한 위증을 어떤 부탁하는 듯한 예.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뭐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달라 이런 얘기까지는 그까지 나오지 없죠. 않았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이 녹취 파일이 아마 부분적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더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박정훈의 어떤 추가적인 녹취 파일이 공개될지는 알 수 네. 없지만 현재까지 이걸로 봐서는 어떤 상당한 위증을 교사할 만한 상당한 정황 증거 정도는 되지만 구체적인 물증까지는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더 구체적인 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아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뭐 경기도에서 또 오래 근무를 하셨던 우리 김지호 부대변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그냥 있는 대로 네.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이게 어떻게 위증 교사입니까? 그리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고 뭐 이분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것도 아니고 예. 뭐 그런 대면대면한 사이였는데 무슨 위증 교사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여권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최혜병 수사 외화복 사건이 네. 뭔가 좀 22대 국회 들어오면서 크게 불거지니까 네. 뭔가 또 시선 돌리기 이러한 뭐 정말 시선 돌리기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기소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녹취도 풀면서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 누가 들어봐도 이걸 뭐 어떻게 위증 교사라고 예. 할 수 있어요. 정 교수님도 비슷한 입장이시죠? 뭐 비슷한 입장이라기보다는 나는 박정훈 의원이 왜 갑자기 지금 위증교사 녹취록을 공개했는지 그 배경이 의심스러워요. 갑작스럽긴 해요. 좀 뜬금없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화영 그 전 부지사 대북 예. 송금관련 1심 재판 판결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랄까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이 지금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뭔가
어떤 위증교사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제기해서 예. 이재명 대표에게 좀 타격을 주려고 하는 예.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저는 의도가 보여진다. 그러나 위증교사 녹취록을 보니까 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도 없어요. 네, 네. 이를테면 앞서 여러 사람이 얘기했습니다만 뭐 있는 그대로 기억 좀 되살려보라. 위증교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녹취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녹취록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른바 검찰에 나팔수 노릇하려고 하는 집권 여당의 의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최진영 변호사님 법조인의 시각에서 봤을 그렇죠. 때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위증이 뭔지를 알아야죠. 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김병양 시장의 그 수행비서 김모 씨가 뭐 합니까? 지금 이재명 그 전 성남시장이 그때 이렇게 나를 타겟으로 해서 그렇게 했지 않냐라고 하니까 이분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때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그게 위증 교사인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위증 교사 받아서 했던 사람이 실제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아까 지금 하나는 지금 박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만 아마 공개하지 않은 다른 녹취록이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계속 마음에 꺼리 껴가지고 그 증언하기 가기 전날 안 가려고 했는데 또 이재명 지사가 전화를 와서 꼭 가서 전화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보다 더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이때에 그 김모 이 수행비서가 뭘 하고 있었냐 하면은 이재명의 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김인섭 씨, 한국하이징 얼마 전에 그 어떻게 보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실형 5년 받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백현동 사건이 잘 돼서 이 컨설팅 했는 것으로 해서 75억 원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가서 선서하고 증언하지 않으면은 그 75억 원 돈을 못 받고 그렇게 되면 내가 열심히 했던 것 한 푼도 못 받게 되지 않느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증언을 했다고 하면서 증언을 하게 된 동기 그 배경을 아주 상세하게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작년 9월 달에 법원에 그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을 때에 그 담당 그 영장 전담 판사 같은 경우에도 위증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됐다는 것은 그러한 전후 맥락이 있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